자, 241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트로이를 아시나요? 아마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 그러면은 이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우스 역을 맡았고 이 에릭 바나가 이제 헥토르 역을 맡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이제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의 장수였었고 이 헥토르는 이 트로이 군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왕자이기도 했고요. 이 트로이 군에는 그 아주 철이 없는 파리스라는 또 작은 아들 왕자가 또 있었고, 결국 이 전쟁에 엄청나게 큰 이제 원인을 제공한 이 다누엘 크루거가 맡은 헬레네, 이렇게 네 명이 주인공이 끌고 나갔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2004년 워너 브로더스의 작품이었었고요. 이 볼프강 페테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 원작은 이제 호메로스가 만든 일리아드라는 이 소설이나 희곡이 아닌 이제 이 서사시입니다. 이 시가 굉장히 긴 대서사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 트로이입니다. 전쟁의 기본적인 스토리죠. 그렇지만 이 트로이 전쟁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전쟁인지 없었던 전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명백한 증거를 이렇게 찾지 못한 거 있고, 또 이제 이게 신화와 신들이 이렇게 개입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 신화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런 이 트로이 전쟁이 바탕이 된 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만화 같은 전쟁의 뒤에는 무수히 많은 그 신들, 굉장히 그 옹졸함이 있었고, 이 트로이인들이 시련이 마지막이 위대한 제국 로마의 건국에 있었음을, 오늘 이 오페라는 사실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의 건국 신화에 가까운 어떤 건국의 정당성이나 건국의 명분을 이렇게 제공한 그런 작품이었고, 오늘 이 오페라는 그 이야기에 극히 이제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되는 이제 로마의 건국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다룬 굉장히 이제 큰 대작 오페라입니다. 그 오페라가 뭐냐 하면은 트로이 목마의 슬픈 사연을 전해주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트로이 사람들. 프랑스의 베를리오즈라는 작곡가가 만든 이 그랑 오페라입니다. 그랜드 오페라라고도 하죠.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2012년 공연 작품이고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믿고 보는 데이비드 맥비카 경의 프로덕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액토르 베를리오즈,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1803년에 태어나서 1869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 66년 정도를 사신 프랑스 낭만주의 초기 낭만주의를 이룩한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 표제음악이라고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음악하고 관련 없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음악적인 음악을 붙인 뭐 그런 형태의 음악을 표제음악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건 이제 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입니다. 뭐 이 비발디의 사계 뭐 이런 건 또 이제 표제음악에 해당되는 그런 음악을 가지고 이제 시를 읊듯이 내용을 전달하는 뭐 그런 음악을 이제 표제음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이 프랑스 오페라 작곡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스네나 구노, 토마, 베르테르나 토마의 뭐 햄릿, 구노의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작품을 할 때 늘상 등장하던 이제 이 참고 작곡가가 베를리오스였었죠. 이 세 사람한테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 낭만주의 작곡가입니다. 원래 이제 의학도의 길을 걷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제 음악가로 전환한 그런 케이스의 작곡가고요. 거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오페라는 뭐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이제 트로인,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트로인이 고작인데, 이 한 작품이 갖는 이제 이 임팩트가 많은 작품을 남긴 다른 작곡가보다 훨씬 더 강한 걸 보면은, 이 트로인은 그 베를리오즈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집대성한, 사실 이제 그 죽기 한 4, 5년 전, 5, 6년 전에 이렇게 작곡한 그런 작품인데, 역작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 데이필 고티라는 이제 프랑스
시인이 프랑스의 3대 예술가를 이렇게 꼽을 때 이 빅토르 위고와 문인이죠. 희곡 작곡가 외젠 드라크루아라는 화가와 함께 같은 반열에 음악가로서 이렇게 꼽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음악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오페라 트로이는 어떤 작품이냐? 뭐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은 이제 들어봤죠. 이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신화에 가까운 그런 전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전쟁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 그랑 오페라입니다. 그랜드 오페라고 공연 시간만 4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 이 한번 공연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품은 뭐 과거 초연을 하고 나서 그렇게 공연이 많이 된 작품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오페라의 진가가 지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작품이죠.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5막인데 그 1부는 이제 트로이의 함락, 트로이 목마로 인해서 트로이가 전쟁에 지고 이제 트로이가 멸망하는 그 과정이 1, 2막에 소개가 되어 있고, 이때 이제 트로이가 멸망하고 나서 이 영웅 한 사람이 이 트로이 유민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결국 표류를 하다가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일들을 카르타고의 트로이인으로 이제 3, 4, 5막이 이렇게 2부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작품이 언뜻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이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입니다. 사실 이 작품도 이 전체의 어떤 전작으로 봤을 때 이 1, 2부로 끝날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작곡가가 좀 더 오래 살았고 또 작곡을 자기 의도대로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이렇게 나와서 니벨룽의 반지를 능가하는 뭐 엄청난 대작품이 될 그런 확률도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가 이제 진행되다가 좀 많은 느낌도 있어요. 사랑 노름 정도에서 그친. 아무튼 이 원작은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만든 이제 에네아스라는 이 트로이 영웅을 그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전 뭐 12권에 그렇게 가까운 작품이고, 이제 이 오페라는 겨우 그 중에서 이제 한 2권 내지 3권의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한 거죠. 결국 이 베르길리우스가 추구하던 거는 에네아스를 통해서 이 그리스가 망하고 이제 로마라는 엄청난 대국이 이제 이 건국이 되는 어떤 건국의 신화를 이렇게 만드는 건국의 단초를 제공한 그런 민족이 트로이인이었음을 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증하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요즘같이 이제 뭐 이 역사적 기록이 아주 명료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옛날 우리도 이제 단군 신화가 있었듯이 뭐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서 뭐 곰과 호랑이한테 이제 마늘을 먹여가지고 뭐 100일 동안 해가지고 뭐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군이 태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그 당시에도 이제 이 기원전이기 때문에 로마의 건국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백한 이제 역사적인 서술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로마의 그 창대한 역사가 시작이 너무 옹졸해서는 또 곤란하니까 엄청난 뿌리가 있음을 이제 대변하는 목적으로 이 베르길리우스가 만든 그런 책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트로이 사람들은 이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아스를 기초로 만든 그런 오페라다. 그 원작을 베를리오즈가 직접 대본을 써서 만든 오페라다. 근데 사실 이게 워낙 대작이 되다 보니까 이 제대로 초연도 제대로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1863년에 1부가 아닌 2부만 파리 리크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뭐 그렇게 큰 성공도 못 거두고, 거기서 이제 16년 뒤에야 그 일부를, 그것도 정식 오페라가 아니고 이제 이 오페라 인 콘서트라고 콘체르탄토,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만이 그냥 서서 이제 연기 없이 이제 이 노래만 부르는 뭐 그런 형태로 연주가 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대로 초연 한번 제대로 못한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로 쭉 오다가 1890년에 이제 1부, 2부가 한꺼번에 2일에 걸쳐 가지고 공연이 됐다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이 생략된 상태로 원본에서 많이 생략된 상태로 그렇게 공연이 됐답니다. 그러다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초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90여 년이 된 1957년에 그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이제 이 제대로 된 1, 2부 초연을 했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트로이안을 여기저기 메이저 극장에서 이제 지금 전작을 다 올리는 그런 이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상은 런던 로얄 오페라, 그러니까 이 코벤트 가든에서 2012년에 정식으로 이제 공연됐던, 그것도 이제 데이비드 맥비카, 뭐 오페라의 어떤 정통적인 그 연출이라 그러면 뭐 거의 원탑에 해당되는 데이비드 맥비카 경이 직접 프로덕션을 한 거고, 뭐 런던 로얄의 이제 이 상임 지휘자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를 한 뭐 엄청난 대작입니다. 4시간이 넘고 이 거의 그 원 리브레토의 스코어를 이제 거의 따른 그런 작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트로이 전쟁과 로마의 건국, 내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트로이 전쟁 이후에 로마의 건국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 이 오페라가 일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호메로스가 만든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라 그랬죠. 아까 이건 뭐 희곡도 아니고 대서사시에 나오는 게 이제 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과 트로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로 이렇게 장편 대서사시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이제 테티스라는 여신의 결혼식에 이 브라의 여신을 이제 초대를 받지 못한 안갚음으로 황금 사과를 이렇게 이제 던져서 황금 사과를 주물해 갖고 이제 불화를 일으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철없이 이제 개입이 되죠. 그래가지고 유부녀인 이제 헬렌의 왕비를 이렇게 납치해 오는 게 전쟁의 원인이었고, 이 스파르타 왕인 메넬라우스의 이제 왕비였습니다. 이 헬레네가. 그러니까 형인 이제 이 미케네 왕 아가멤논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이제 연합군 형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트로이를 침공을 합니다. 왕비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이죠. 이 그 유명한 이제 아킬레우스라는 이제 이 장수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트로이라는 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죠. 헥토르라는 이제 왕자, 큰 아들이 엄청난 또 장수이기 때문에 이 두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두 영웅이 이제 벌이는 10년간의 전쟁이 이 트로이 전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가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나마 굉장히 자세하게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대서사시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자세히 전해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오페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이인이지만 트로이 전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아스라는 그 트로이의 두 번째 장수입니다. 첫 번째 장수가 이제 헥토르라 그런다면, 두 번째로 이제 용맹한 장수가 이제 에네아스인데, 에네아스가 트로이 목마로 인해 가지고 패망한 트로이의 이제 유민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이제 12권의 이제 이 작품에서, 트로이가 멸망한 뒤에 이제 표류를 하다가 카르타고에 가서 카르타고의 여왕과 이 나누는 사랑, 그리고 이제 로마의 건국까지, 로마의 건국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이렇게 연결된 게 이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아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트로이 목마로 인해 갖고 이 트로이 목마에 이제 이 오디세우스라는 이제 이 그리스 장수가 합니다. 카산드라 공주가 이런 모든 걸 알았지만 이제 아무도 믿질 않았죠. 이 트로이 목마를 결국 성 안으로 잡아 넣어 가지고 트로이는 멸망이 되고, 이 카산드라는 이제 공주입니다. 카산드라도 결국 자살하고, 에네아스는 이제 유민들을 데리고 탈출하고, 그 탈출해서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결국 카르타고라는 이제 이 아프리카 나라에 표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디도 여왕을 만나가지고 디도 여왕과 사랑을 나누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대과제를 이제 떨치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떠나니까 여왕 디도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요런 얘기들이 이제 이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아스에 포함이 된 건데, 요게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오페라 트로이의 이제 전부입니다. 요 파란색 박스로 친 부분이 오페라 1부가 이제 트로이의 함락을 표현한 거고, 오페라 2부가 카리타고에서의 트로이인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은 건데, 이게 이제 결국 영웅 에네아스와 카리타고의 여왕 디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트로이 전쟁부터 로마의 건국까지라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베를리우스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결국 완성을 못한 게 아닌가. 미완성 작품. 오페라 트로이는 제대로 완성이 됐으면은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처럼 결국 로마의 건국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면 결국 오페라 한 5부작 정도의 엄청난 대작이 만들어졌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호메로스는 이제 일리아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이제 작품도 만들었는데, 사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멸망하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트로이 전쟁과 로마의 건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전혀 이제 관계는 없죠.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이 트로이 전쟁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재밌으니까 이게 영화에 나오는 내용의 뭐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이 테티스라는 신은 여기 그 당시에는 이제 왜 이 신들이 쓸데없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관여를 깊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테티스라는 사람이 인간 펠리우스와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에리스라는 이제 불화의 여신입니다. 이 에리스라는 신은 가기만 하면 어디 저기서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식과 같은 이런 경축스러운 자리에 에리스라는 불화의 신을 초대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초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에리스가 이제 열받았습니다. 뿔 따고 나가지고 이 사과, 황금으로 된 사과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 거기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준다 하는 이런 문구를 넣은 황금 사과를 줬는데, 이 황금 사과를 이제 보고 이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이 세 아름다운 여신이 서로 자기 거라고 그렇게 이제 우기는 거죠.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신도 신이지만 헤라는 사실 제우스의 부인입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부인이고, 더군다나 아테네나 아프로디테는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 둘이가 내가 예쁘니 네가 예쁘니 뭐 이러면서 지금 이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쌈박질 하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판장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제우스가 이 여자들, 더군다나 지 처와 딸들이 싸우는 이 쌈박질에 이게 지금 관여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판정을 했다가 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신들은 이 좀 야비한 면도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물론 뭐 다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아무튼 이 제우스가 이 판정을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겼냐 그러면 트로이의 왕자, 뭐 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이제 뭐 출생부터 이제 사연이 좀 있습니다. 뭐 이 파리스가 뭐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 파리스를 궁에다 못 키우고 뭐 목동한테 맡기고 뭐 어쩌저 하는 이런 세부적인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하기라고. 이 파리스가 굉장히 잘생긴 그런 왕자입니다. 파리스 보고 이 황금 사과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네가 결정해라. 뭐 그렇게 이제 제우스가 이제 시킨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파리스가 이제 이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 여신들이 이제 가진 이제 자기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파리스한테 날 선택해 달라고. 이 헤라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 나한테 나를 선택하면 너는 뭐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갖게 해주겠다. 아테네는 전쟁의 여신이죠. 너가 나를 선택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뭐 이 전승의 능력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이제 미와 사랑의 여신이니까 나는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너의 부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여신이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이 파리스가 참 뭐 조금만 철이 들었으면 뭐 이 헤라나 아테네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철딱사니가 없는 왕자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줘버린 거죠. 이게 이제 문제 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 당시에 헬레네라고 이 스파르타 왕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부인인데 유부녀를 하고 이제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신이 관여가 됐으니까 헬레네가
파리스한테 이제 마음이 뺏겼겠죠. 결국 파리스가 헬레네를 스파르타로 가서 헬레네를 납치해서 이제 이걸 이제 트로이로 데리고 와 버립니다. 참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제 항상 싸움에는 여자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는 자기 형한테 이제 아가멤논입니다. 이 오페라 하면서 자주 들었죠. 저번에 뭐 닉소섬의 아리아드네에서도 아가멤논이 나왔고, 또 그리고 이 엘렉트라에서도 이제 아가멤논이 나옵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작품에서 이 아가멤논이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미케네의 왕입니다. 아가멤논이 이제 메넬라우스의 형이기도 하고요. 형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니까 결국 이 그리스 연합군들, 그 당시에는 이제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많았는데 그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 연합군, 뭐 그리스 연합군 형태로 해갖고 이제 뭉쳐서 트로이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당시 트로이 왕은 이제 프리아모스고 이제 왕비는 헤카베인데, 이 아들이 이제 헥토르, 큰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엄청난 영웅입니다. 헥토르가 이 엄청난 영웅이고 파리스의 형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있는 한은 이제 사실 트로이군은 그렇게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제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스 전체 연합군이 이제 지금 트로이를 침공해갖고도 10년 동안 이제 지금 수중에 넣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트로이의 군사력도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연합군한테는 또 엄청난 장수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사실 50%가 신이고 50%가 인간입니다. 왜냐면 테티스란 신과 펠리우스가라는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아들이니까, 뭐 더군다나 이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불사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거꾸로 어릴 때 거꾸로 이 아킬레스 있는 발목을 잡고 이렇게 불사의 물에다가 담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담그는 다 불사가 됐는데 이 담글 때 뒤에 이제 아킬레스 근 쪽에 손을 닿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이 불사가 안 돼가지고 결국 그게 약점이 돼서 결국 이제 파리스의 화살이 죽죠. 뭐 그건 나중 얘기고. 하여튼 아킬레우스가 대장군이 되고 트로이 쪽은 이제 헥토르가 대장군이 돼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킬레우스는 이제 엄청난 장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아폴로 신전에서 여인 하나를 이제 훔쳐왔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는 상태인데 아감멤논이 이 여인을 뺏음으로 해갖고 아킬레우스가 열이 뻗칠 대로 뻗쳐서 이제 전쟁에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트로이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킬레우스가 있어도 될똥말똥 하는데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한테 뭐 아가멤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가멤논이 이제 그때 총대장이었으니까 네가 참아라. 그리고 전쟁에서 네가 빠지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네가 전쟁 해야 된다는데 아킬레우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파트로클로스가 대신 이제 아킬레우스 장비를 챙기고 전쟁에 나서서 뭐 헥토르한테 상대는 안 되죠. 헥토르한테 죽어버립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아킬레우스의 가장 절친이거든요.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가 이제 열대로 받쳐가지고 결국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헥토르를 죽이죠. 영화에서는 이제 헥토르를 죽이고 뭐 수레에다가 막 끌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화에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헥토르를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로이를 함락을 못하죠. 뭐 전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리스가 공주 하나를 이제 아킬레우스한테 보내갖고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알죠. 아킬레스 건 쪽에. 그래서 파리스가 이제 아킬레스 건에 화살을 쏘아서 이제 죽입니다. 두 영웅이 이제 간 상태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죠. 그래서 영화 끝나지는 않습니다. 파리스도 결국 도화살을 맞고 죽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신들이 그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야지 이렇게 이제 양쪽의 인간 세상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갖고 이제 콩나라 배나라를 하면서 이제 이 인간 세상을 이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편에 선 신들은 헤라 아테네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면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함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은 이제 배신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만한 일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놔두면 안 되겠죠. 뭐 포세이돈이나 테티스는 이제 이 아킬레우스의 엄마니까 뭐 에로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편이고 트로이 편에 선 신들은 이제 아프로디테 뭐 자기는 선택을 당했으니까. 그다음에 아폴로는 또 이 트로이의 카산드라라는 이제 공주를 또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편이 들 것 같고, 아르테미스는 이제 아폴론과 이제 쌍둥이 남매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들도 이렇게 편을 갈려져 가지고
음성적으로 혹은 뭐 대놓고 이렇게 이제 이 전쟁에 관여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세시콜콜하게 다 알 수는 없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트로이 목마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전쟁은 아주 우습게 이제 끝나버리죠. 이때 이제 이 트로이 목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프리아모스 트로이 왕도 죽고 왕비도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의 재앙을 미리 예견한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는, 뭐 결국 카산드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 카산드라가 예언을 합니다. 트로이 목마를. 그지만 아무도 안 믿죠. 결국 그래갖고 이제 전쟁에 패하고 카산드라는 이제 이 오페라에서 이제 자살을 하는 걸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이제 오페라 일부입니다. 카산드라 공주를 중심으로 한 트로이 목마로 인해가 패망돼 가지고 카산드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 내용이 트로이인의 오페라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1막, 2막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이제 영웅 에네아스가 멸망을 한 뒤에 유민들을 이끌고 이 로마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다가 결국 카르타고에 표류된 상태에서 디도 여왕과의 어떤 사랑과 이별, 또 디도 여왕의 자살까지를 다룬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오페라의 2부에 해당됩니다. 3, 4, 5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겠죠. 결국 메넬라우스는 영화에서는 사실 이 헥토르에 의해서 죽죠. 그 막 파리스하고 대결하다가 파리스가 비겁하게 도망가니까 헥토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메넬라우스를 이렇게 죽이는 뭐 그런 장면인데, 요거는 이제 팩트가 좀 틀리긴 해요. 아가멤논은 왜 죽는지 아시죠? 이게 이제 카산드라 공주가 예언을 합니다. 넌 너 부인에 의해 손에 죽게 될 거라는데, 아가멤논이 전쟁 끝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제 이 왕비가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국 아가멤논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의 딸인 엘렉트라가 결국 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하는 게, 그게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아마 곧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가멤논이 여러 오페라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미케네 왕. 대충 스토리가 이렇고요. 이 베르길리우스의 에네아스가 이제 트로이 탈출부터 로마 건국의 이제 과정은 어떠냐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오페라 얘기를 하다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장황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오페라를 먼저 좋아한 저가 오페라의 내용만 갖고는 뭔가 이렇게 성이 안 찹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를 좀 더 깊이 있고 또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갈구하고 욕구하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 인터넷이든 서적을 찾다 보면 맨날 며칠을 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이걸 정리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편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맨날 며칠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하지만, 이런 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오페라를 좋아하다 보면 꼭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방송도 아니니까 혹 제가 이런 장난 설명이 뭐 이렇게 썩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돼요. 스킵하시면 되니까. 이건 뭐 꼭 알고 싶은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페라를 좋아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 에네아스가 이제 오페라가 트로이에서 이제 트로이가 패망이 됩니다. 함락이 된 이후 이제 그게 트로이 패망까지가 이제 오페라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에네아스라는 영웅이 두 번째 영웅이라고 그랬죠. 헥토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웅이고, 여신의 이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이제 트로이 유민들을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트라키아라는 곳에는 이제 배반자의 혈족이 세운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여기 또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델로스라는 데서 잠시 머물고 이 크레타 섬에 오니까 이제 꿈속의 조상신이 카산드라의 예언을 들려주면서 여기도 이제 좋은 땅이 아니고 결국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이제 계시를 여기서 봤죠. 그래서 스트로파네스 군도에서 사람새, 몸은 새인데 뭐 머리는 사람인 뭐 이런 그 이상한 게 이제 아폴론의 전가를 여기서 들려주죠.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부트로톤에서 암태지와 30마리의 새끼가 있는 곳에서 나라를 건설할지어다, 뭐 이런 이제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 화산이 있는 데입니다. 에트나에 가서
폴리페머스 동굴에 엄청난 이제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여기서도 이제 건국은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드레파논 항구에서 이제 양키세스, 그러니까 이 에네아스의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이제 그러니까 인간 남편이죠. 여기서 죽게 되고, 헤라가 또 여기 와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표류를 하게 되면서 당동한 곳이 이 카르타고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쪽에 이 카르타고에 디도 여왕이 이제 건립한 나라죠. 여기서 이 에네아스가 이제 디도 여왕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뭐 이 디도 여왕과의 사랑도 뭐 결국 큐피터가 이제 장난을 쳐서 결국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에네아스는 결국 새로운 나라를 건립해야 되는 엄청난 명제 때문에 이제 디도 여왕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도 여왕은 사랑에 실망을 해갖고 이제 디도 여왕이 여기 자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페라 2부의 전체 내용인데, 제가 보기 이 뒤에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칠리아에서 트로이 여인들이 배를 막 방황을 합니다. 왜냐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표류를 하고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이 트로이 여인들이 이제 더 이상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정착하자, 뭐 이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양키세스 아버지가 제우스의 명령을 여기서 전달합니다.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다시 떠나서 이제 쿠마이라는 이탈리아 땅에서 황금 가지를 얻고 뭐 지하 세계로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뭐 방법을 얻고 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이 라우렌툼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원주민과 전쟁까지 해가면서 결국 로마의 전신인 알바룬가를 건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그 로마의 그 엄청난 제국 로마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로마를 제대로 건설한 거는 이제 300년 뒤에 로물루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결국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로마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조그만한 촌부락에서 시작한 거 아니다. 이 트로이라는 엄청난 뿌리가 있다. 뭐 이걸 지금 이제 이 베르길리우스는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페라 1부, 2부가 카르타고에서 디도 여왕과에서 사랑이 끝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3부, 4부, 5부가 이게 시칠리아에서도 그렇고 쿠마이에서도 그렇고 이 라우렌툼에서도 그렇고 이게 엄청난 스토리가 숨어져 있거든요. 책 12권 중에서 지금 8권이 지금 이 3권에 지금 담겨 있으니까 이 베를리오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도 꼭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벨룽의 반지보다 훨씬 더 엄청난 대작을 만들고 싶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얘기는 이제 오페라 2부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베를리우스가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연출은 믿고 보는, 어떤 경우에도 엄청난 기대감을 충족해주는 데이비드 맥비카 영국 분입니다. 뭐 제가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여왕 3부작, 안나 볼레나나 뭐 마리아 스트라우다, 뭐 로베르토 데브레, 또 노르마, 뭐 엄청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손댄 이 트로이는 정말 기대가 되시죠? 실제 엄청난 작품을 실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영국 로얄 오페라에서 만든 이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휘는 이제 뭐 로얄의 살아있는 전설 안토니오 파파노가 맡았습니다. 뭐 이분도 뭐 제가 더 이상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없죠. 20년 가까이 로얄 오페라의 음악 감독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 편성을 보면은 뭐 대충 목관 이관 편성입니다. 목관 이관 편성이고, 뭐 이
오케스트라 피트에도 70인조 오케스트라고 뭐 이 업스테이지에서도 꽤 많은 악기들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악기 코넷이 이제 트럼펫처럼 생긴 이런 악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트럼이라는 뭐 이런 금속 악기인데 이건 무슨 뭐 우박 소리 같은 걸 내나요? 하여튼 뭐 이런 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부카라는 어떤 원주민들이 이렇게 두드리는 북 같은 이런 악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5막 중에서 1, 2막에 해당되는 일부 트로이 함락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